안녕하세요. 경리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경주는 좀 어떠셨습니까? 나름 저배당도 있었고 고액배당도 있었는데 극과 극으로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에서는 1.2배가 두 경주나 발생이 됐습니다. 특성급 12경주에서는 복승식이 1.0배까지 나오는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복승식 1.1배라 경주 끝나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배당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전 낙차 원인 제공하면서 첫 출전했었던 박지영 전일 2차권은 진입했습니다만 우승을 빼앗기다 보니까 129배 빌미를 제공하면서 또다시 팬들의 원성을 사고 말았습니다. 당일 경주에서 성정환의 성적을 한번 공략해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쉽게 성정환을 활용해 나갔었던 하동성이 우승을 차지해 나가면서 이변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발급 5경주에서는 배당도 적중할 수 있었었는데요. 임범석과 이한성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19.3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고, 아쉬운 경주도 있었습니다. 광명우스급 6경주 김호준의 하수영을 차선으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김호준이 너무나 좀 방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행 나섰던 하수영을 직선 본인은 추입했다고 팔을 밀었었던 것 같은데 넘어서진 못했어요. 아쉽게 복승만 6.2배 만족하고 말았었는데 추입을 했었더라면 12.8배까지 만들 수 있는 경주였었는데 뭔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몇 경주 경주 뒤풀이를 해보면 특성급 13경주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유재민이 주도권을 잡고 공태민이 활용해 나가는 경주가 안정적이었었는데요. 반대로 됐습니다. 최동현이 경주를 이끌어 나가고 유재민이 공태민의 뒤를 막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 이현규의 몸싸움에 류재민이 고전하면서 경주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현규의 노련함이 돋보였었던 경주였긴 했습니다만 류재민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고전했었던 것이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 14경주도 나름 정하늘이 3.93이라는 기아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승부욕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아가 무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탄력받은 인천에게 또다시 직선에서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하늘이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요. 대상경주 때 갑작스럽게 고전하면서 계속해서 고전이 이어지고 있는 정하늘 언제쯤 예전 같은 모습을 회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들의 몸 상태가 요즘 워낙 좋기 때문에 정하늘이 예전 같은 자신감 찾아 나가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은 5경주로 짜여졌죠. 우승한 5명은 무조건 결승 진출을 하게 되고 2차권 진입한 선수 2명은 득점 높은 2명은 결승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2차권 진입도 상당히 좀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 1경주입니다. 김영석이 아무래도 인지도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전일도 김도환에게 저측이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김영석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노태권 있죠. 전일 임범석의 취입도 노려보자 말씀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노태권하고 임범석이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김영섭 우승 차지해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 2경주는 손지영도 전일 무너졌어요. 하지만 금일은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손정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태호의 선행 활용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금일만큼은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병상권 연합 가능한 구상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태호도 선행감이 좋고 박태호를 구상신이 끌어내거나 최건식이 끌어내게 된다면 손지영 또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은 박태호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선발급 3경주는 윤영수가 강자피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2번 김영규, 3번 김만섭 여기에 김성진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막형 선수들 2번, 3번, 7번이 서로 가겠다고 신경전 펼쳐 나간다면 오히려 김성진이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윤영수가 철저하게 승부거리 조절해 나간다면 전일의 부진 만회해 나가면서 결승 진출 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는 윤우신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한성도 컨디션도 좋고 정동환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후차권에선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호신 입장에서는 수도권 선배입니다. 6번 정동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윤호신, 정동환, 하성식으로 삼복승을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면 선발급 오경주는 뭐 김재국이 강축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선배 김용남, 아무래도 4번 김도환과 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도환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김재국도 김도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3번 김영석 전일 나름대로 힘을 썼어요. 근데 희숙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막판 종석 꺼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임범석 직선 취입 나선다면 이한성 취입 가능하다 말씀드려서 19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고, 전일도 노태권이 머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직선에서 취입력 발휘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었었던 노태권 3명의 선수가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1차 승부를 펼쳐나가야만 되고, 노태권하고 임범석은 점수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후차권에서 강자들이 고전하게 된다면 노태권도 결승 못 가고 임범석도 결승 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 짜여졌어요. 그 점 때문에 김영석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쉽게 노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김영석이 전일의 부진 만에 나가면서 자신감을 찾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김영석만큼 높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가 없는데 딱히 주드력을 발휘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정진욱도 때릴 수는 있긴 합니다만 11조 때 중반 시속밖에 안 나오죠. 기다렸다가 노태권 임범석이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김영석 쉽지만은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득점만 놓고 본다면, 힘만 놓고 본다면 김영석이 단연 돋보이긴 합니다만, 전 노태권의 직선 취입발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김영석이 힘을 쓰게 된다면 노태권 차분하게 막혀 나가고 직선 취입이라든지 전일처럼 저치기 타임이 충분히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연대가 없다 보니까 고전하고 있는 노태권이긴 합니다만, 일반 레이스에서만큼은 이 정도의 편성에서만큼 충분히 노태권 강한 자신감 드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번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1번 직선 취입발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3번. 1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1번하고 3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함께 염두하신 전략 1번 3번 쌍복 견주권 쪽에 1번 3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도 이한성이 힘을 썼는데 임범석이 편안하게 막혀 나가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왔습니다. 금일도 임범석, 김영석, 노태권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뒤집기 승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범석의 직선 취입발이 통한다면 김영석과 노태권을 기대하시는 전략 7-3이나 7-1경주권 7-3이나 7-1경주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영석이 힘을 쓰고 노태권이 이를 활용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죠.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 전략 우선되어야 된다는 점, 복승 중심 전략 우선되어야 된다는 점, 복승 중심 전략 우선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범석이 머리 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3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1번, 3번, 7번이 단연 돋보입니다. 1번, 3번, 7번 3번 경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들 3명 제외하고 몸 상태가 가장 좋은 선수는 공동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노태권하고 공동식이 경상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임범석하고 공동식은 77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 점 때문에 3복승에서는 이래저래 노려보게 된다면 공동식의 틈새 공략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1번하고 3번 쌍복 견주권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일하고 7-3, 7번 놓고 뒤집기 승부까지 한번 노려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손주영 전일 어중간한 작전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치기도 아니고 마크도 아닌 어중간한 작전 펼쳐나가다가 결국 털리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주영 경주는 항상 금요 경주 때는 고전하는데 토요 경주 때는 집중력 발휘 나가고 결승전에서도 선전 펼쳐나가고 있는 손주영,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손주영을 상대로 몸싸움 밀어낼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태호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손주영이 박태호 활약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나름 박태호 선전 8전 나갔습니다만 전일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일은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손주영이 긴 거리에 나서기보다는
박태호의 선행 활이 나가면서 최대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짧게 가져간다면 후미에서 젖히기 승부 펼쳐 나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잘만 가준다면 6번과 1번의 전략적 연합 가능할 것 같고, 구상신이 손정의 뒤를 물고 갈 수도 있죠. 전일은 쉽게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은 손정의 뒤를 밀착 맞게 나간다면 경상권 연합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태호 버티기보다는 전일 죽섰기 때문에 박태호가 어중간하게 힘을 써주면 반바퀴 지점에서는 손정이 힘을 쓸 것 같아요. 구상신이 쫓아 들어가는 6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6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6번, 1번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태호가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견주전 펼쳐 나간다면 손정이 활용해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넘어서지 못하면서 또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손정이 무너지면 손정만 믿고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구상신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박태호가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최근시 11기동기생 기범석이죠. 과거 또 광주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과 5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경주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손정의 선전입니다. 정신 차릴 손정이에요. 구상신과 연합이 우선이에요. 6번,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6번,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매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영수가 전일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직선에서 취입승부 펼쳐나갔었던 노태컨이 좀 더 몸 상태가 좋았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윤영수가 철저하게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면서 결승 진출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영수의 뒷자리는 김만섭이 막혀 나가고 김영규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가 힘을 썼다가는 이들에게 잡히면서 윤영수가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윤영수 입장에서 철저하게 김성진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경주 주대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성진도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타이밍을 잡으면 12초 때 초중간 시속이 나와요. 윤영수가 몰고 가죠. 호민은 어차피 김만섭, 김영규가 신경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성진만 시속감이 좋다면 윤영수는 철저하게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면서 두 선수 싸게 냅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성진이 때리고 윤영수가 몰고 가는 5번이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7번 또는 2번하고 3번이나 또 3번하고 2번이 싸우게 된다면 5번이 버텨내면서 7번이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5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일 나름대로 김만섭이 힘을 썼는데 시속감 유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윤영수의 뒷자리는 김만섭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수도권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울 A팀 과거 워커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윤영수하고 김만섭이라는 점에서 7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입니다. 7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세히 보면 마크 취입밖에 안 되죠. 김만섭도 마크 취입입니다. 윤영수도 선행보다는 마크 취입이에요. 그 점 때문에 김성진이 내선 잡고 경주를 이끌어 나가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김성진이 충분히 힘으로 버텨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12초 때 초반만 끊어준다면 서로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성진이 힘으로 버텨낼 수 있다는 점에서 5번 중심으로 5번하고 3번이라든지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 정도는 복승만 노려봐도 배당이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5, 3하고 5위는 함께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윤영수가 3번과 2번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김성진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호가 먼저입니다. 7-3이 차선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면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우신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저측이 타임 잡아나가면서 동강내고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윤우신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우신이 과연 노련한 이한성과 6번 정동화, 수도권 선배전 6번 정동화
둘 중 누구와 타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한성도 뭐 저치기도 가능하고 직선에서 칩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하지만 정동환이 부천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 개인이죠. 과거 개항에서 훈련했었던 윤호신하고는 아무래도 훈련하다 보면 이리저리 만날 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윤호신 입장에서는 이한성을 달기보다는 이한성을 앞장 세우고 윤호신이 막해 나갑니다. 지역 선배 정동환이 후미권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후미권 막해 나갈 수 있는 정동환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승전에서는 변수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정동환은 기껏 해봐야 마크 작전밖에 안 되죠. 잘해서 정동환 2차권 잘 풀려가지고 결승 가게 된다면 윤우신의 아군 세력입니다. 도움줄 세력이라는 점에서 챙길 선수는 6번인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2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한성 노련합니다. 때리고 윤우신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한성도 2차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달고 때려도 정동환을 상대로 2번이 넘어설 수도 있어요. 2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배당판 2배 내외에서 고만고만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전 수도권 연합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2번, 6번 쪽 주력 승부라는 점, 2번, 3번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편성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 영주권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하고 6번 중 한 명이 빠지게 된다면 이한성이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쫓아갈 수 있는 선수는 한은철이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에서 한은철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 6번과 2번, 3번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6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오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재국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가볍게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 결승전에서 자신감을 얻었었던 김재국, 금일도 수도권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를 펼쳐 나가는 데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재국이 지역 선배 김용남과 전압을 펼쳐 나갈 것이냐, 전일 저치기 타이밍으로 자신감 얻었었던 김도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재국이 파업을 했던 선수죠. 그 점 때문에 노조 선수입니다.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김용남을 노고 쪽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파업을 했었던 노조 선수인 4번 김도환을 적극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 김도환 설명 중에서 8당 팀에서 훈련하는 것이 아쉽다. 또 김포나 동서울 좀 젊은 선수들이 많은 곳에서 훈련하게 된다면 좀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노장 선수들이 많은 8당 팀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김도환에서 기량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전일 개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8당 팀을 폄하한다는 게 아니라 김도환 자체가 좀 빡신 곳으로 훈련 상태가 많은 젊은 선수들이 많은 곳에서 훈련을 한다면 좀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도환이 자극을 받았는지 저치기까지 나서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결 직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도환, 요즘 8당 팀도 훈련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재국과 김도환이죠. 노조 선수들 7번과 4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7번,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배당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김재국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편성 앞선에서 확실하게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재국 태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힘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환이 자신감을 찾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김재국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김재국이 빠져만 준다면, 어차피 김재국 중심으로 배당판이 쏠려 있기 때문에 김재국이 빠져만 준다면 이번 편성 김도환과 박석기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4번하고 6번입니다. 4번하고 6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4번과 3번 정도는 4번하고 3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김재국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노조가 아닌 김용남보다는 김도환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7번과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왕책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KR 레싱 경륜왕 검색하고
회원 가입 후 PDF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플레이스토어 경륜왕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경주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교차 경주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